이 문제를 푸는데 성공한 친구들,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2차 방정식 만드는 거다. 그래요? 네, 또요. 다른 의견? 그냥 노가다인 것 같아요? 네. 뭘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닐까 싶어요. PQ의 곱이 마이너스 1 아닌가? 맞아요? 이게 그냥 핵심인 것 같은데 PQ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Q의 8제곱으로 볼 수 있나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얘를 마이너스 P의 8제곱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죠? 예. 그래서 AP 더하기 B 이게 마이너스 Q의 8제곱이다. 그리고 AQ 더하기 B 이게 마이너스 P의 8제곱이다. 이렇게만 식이 쓰여져 있었어도 훨씬 더 풀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A와 B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 문제잖아요. 만약에 이제 B를 구한다라고 하면 둘이 빼면 아니죠. A를 구한다고 하면 둘이 빼면 A 구해질 거고, 그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둘이 빼면 A, P-Q 이게 P의 8제곱 마이너스 Q의 8제곱 이게 될까요? 그 결과는 0입니다. 똑똑하네 시리가 계산돼지고. 그럼 여기서 A가 구해지겠죠. 맞잖아. 나머지는 뭐 그냥 곱셈없이 여러분 하기 나름이니까, 그죠? 네. B는요? PQ 곱해서 계산하면 되나? 어차피 A 구하면 B도 구할 수 있는 거라서, 그죠? 근데 A를 대입해서 B를 구하는 게 딱히 적절해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 P랑 Q가 그냥 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A 곱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2B 이게 마이너스 P의 8제곱 더하기 Q의 8제곱일 거니까 여기서 이제 B를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계산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해도 되겠죠? 네, 이거 있잖아요. 뭐 P랑 Q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근이다 해가지고 8제곱하고 차수 4개 내려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여기서 제가 이제 그 곱만 봤지만 합을 보면 얘가 1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PQ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다 이거죠? 맞아요? 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 8제곱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한 것 같죠? 그죠? 예. 그런 것 같고 어차피 P 플러스 Q와 P 곱하기 Q가 있기 때문에 얘들 다 구해냈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면 이걸 못 봤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습니까? 맞죠? 네, 저 두 수의 특징을 못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은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 P의 8제곱분의 1, Q의 8제곱분의 1 이게 매끄럽냐?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저거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아마 이번 지문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말 맞잖아요. 예, 이렇게 바꾼 데만 성공하면 지문이 안 나왔을 것 같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저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요. 그래서 어떤 수나 식이 주어지면 그냥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필이면 이 수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다른 수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수지? 이 수만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는 친구들? 그렇다 라는 얘기고. 2차 방정식 가지고 차수를 내린다. 이 8제곱을 처리를 하자는 얘기죠. 이 8제곱을 얘를 이제 뭐 x의 제곱은 x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양변을 제곱하든지 나눗셈 이용해서 차수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예요. 이거 하면 x의 4제곱이 2차식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x의 8제곱에 그 2차식 집어넣어가지고 또 저 식이 성립한다 또 이용하면 또 차수 내려갈 거 아니야. 그거 한 얘기 그 얘기인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맞아 해볼까요? 얘가 x의 4제곱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를 처리하는 것 때문에 x의 8제곱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x의 제곱 대신에 x 더하기 1을 넣어버릴 수 있잖아. x 맞잖아. 예. 그러면 3x 더하기 2 나오나? 그죠? 예. 그럼 x의 8제곱이 9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4가 나오는데 또 x의 제곱 대신에 x 더하기 1을 넣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얘가 무슨 21x 더하기 1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p의 8제곱 대신에 21p 더하기 13 이런 거 쓰자는 얘기죠. 합과 곱만 이용해서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하다 이런 얘기고. 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엇보다 이 식을 쉽게 바라보는 핵심적인 힌트가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생각하셔야 이제 이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 반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반이었다면 제가 계산 끝까지 했을 겁니다. 네. 1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차식 pnx를 다음과 같이 식을 적었습니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다. 얘를 구하시오. 그래요.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럽던데 문제가. 여기 p2x제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pnx가 나와 있으니까 p2x제곱 니네 뭔지 알아. 그치? 그래서 p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이 좌변인데 p2x의 제곱이 이제 이 n 값은 뭐냐면 여기 곱해지는 이 1차식의 개수를 정하는 건데 그죠? p2니까 x-1 곱하기 x-2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제곱만 넣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럴 거고 여기서 x의 4제곱 빼자는 얘기죠. 질문이 이게 아닐까? 뭐 이딴 게 나오지? 라는 게 아닐까? 계산하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이 뭐야 이게? 뭐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당황스럽죠. 왜냐면 우변의 모양은 뭐냐면 그 연속조립제의 변형의 형태잖아요. 우변의 식을 상상을 해보실 수 있죠.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야 x-1로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가 a고 그걸 그 몫을 다시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b고 그 몫을 다시 x-3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c고 이런 식이잖아. 최종 몫이 d고. 근데 애당초에 얘가 지금 2차식이기 때문에 d는 0이에요. 이 뭐 3차까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약간 당황스러운 어떤 조건이 아니었을까요? 나머지는 연속 조립 그냥 쓰시면 되니까 마삼하고 0하고 2죠. 예. 그리고 1 가지고 하시면 얘가 지금 누구겠어요? A겠네요. 이 변형이 이제 여기 2로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나오는 연속 조립제는 계속 1 가지고 하잖아요. 거듭 제곱 형태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얘가 B겠죠? 그리고 얘가 C겠죠. 아까 D는 0 나와 있고요. 무슨 말 이해되지? 니네가 원래 봤던 형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잖아. 얘 없고 이거 세제곱 이거 이렇고
그러면 계속 x-1 가지고 나누잖아. 뭐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나누는 걸 조금 바꾸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식의 식의 형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얘는 이제 문제화 시키기 좋아서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연속 조립제는 의미가 있는 식이죠. 그럼 뭐냐면 다항식을 반드시 x에 대해 정리할 필요 없다. 맞잖아. x-1에 대해 정리해도 되고 x-3에 대해 정리해도 되고 이렇게 유의미한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무의미가 아예 없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쓰는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식을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느냐에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차수 낮은 게 나오지? 이게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죠. 3차식이 나오는 게 2차식이 나오니까.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연속 조립제 다 알고 있죠? 저거 왜 ABC 저렇게 나오는지 내용 모르면 안 되겠죠? 혹시 모른다면 다시 물어보시고요. 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x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눈 몫을 q0x 나머지를 a0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 바로 나와버리는데? 그렇지 않나?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 아닙니까? 저때 이제 A0부터 A100까지 뭔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맨날 하던 짓이 뭐였냐면 1, 0, 0, 0, 0, 0, 0 마일 쓴 다음에 1로 나누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1로 나누고 있잖아. X-1을 계속 반복해서 나누고 있잖아. 반복되는 나눗셈. 그리고 목을 다시 나눴을 때 그 개수들이 나머지가 이제 이런 개수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얘는 이제 최종 몫에 해당한다. 이거 연속 조립제 보통 문제집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스케일이 이거보다 좀 작을 뿐이죠. 몇 개 안 되는 개수 한 4개 정도 물어보는 거. 예. 근데 뭐 우리는 블랙라벨이다. 우리 101개 물어보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뭐 원리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개수가 지금 짝수 넘버를 달고 있는 개수들의 합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모든 개수의 합일 텐데 그죠? 위로 올릴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해야만 뺄 수 있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냥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2의 99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답일 텐데 그럼 얘는 99겠네요. 어려운 거 없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조립제 모양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죠. 원래 문제에서 물어보는 패턴하고 조금 변화를 준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못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저런 짓을 하는가 원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그림 보면 똑같은 말로 보이죠. 다른 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fx가 있고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이제 이 식이 불편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누가 이렇게 쓰냐고 식을 fx라고 쓰지 누가 저렇게 도라이가 쓰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게다가 두 번째 불편한 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저걸 fx로 바꿀 때 x 대신에 뭔가를 대입하면 fx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시키거든. 그리고 이제 그 추측은 나중에 고등수학 하에서 역함수를 배우고 나면 확신으로 바뀌죠. 사실 우리가 대입하는 게 x 대신 대입하는 게 걔 역함수의 식이거든요. x가 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얘는 x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해. 그렇지 않냐? 그치? 근데 우리가 다항식 연산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저 마이너스 2 때문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크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냥 얘를 이렇게 바라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얘가 한 문자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를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fx-가 된 건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 대신 누구 대입해요? x 더하기 2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fx가 됐죠. x 더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얘만 전개하시면 답 나오겠네요. 이게 6x의 제곱 더하기 9x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p는 6, q는 9, r은 0입니다. 답은 54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대상 하나예요. 근데 이게 두 개처럼 보이는 거죠. x와 x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때 x 더하기 x분의 1 그냥 한 문자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오른쪽도 x 더하기 x분의 1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해됐니?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지 정리 이쪽 라인의 어려운 문제들은 수나 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살려줘야 문제가 풀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무지성으로 유형만 암기해가지고 똑같은 연산 반복하는 애들이 결국 이런 문제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수나 식의 특징을 보는 눈이 없어요. 왜 그렇게 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6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x의 1000제곱 더하기 1인데 이것도 연속 조립제잖아요. 그죠? 네,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얘는 이제 x 플러스 1로 반복해서 나누면서 나머지를 a0, a1, a2 그리고 최종 몫을 a100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고, a1000 1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1이죠. 선생님이 나눠봤어요. 아니 뭘 나눠봐. x의 1000제곱 나오는 항 자체가 여기밖에 없잖아. 전개했을 때 a1000은 그냥 1이지. 이거 뭘 나눠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말고 a 1000제곱을 관계하는 항이 없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똑같네 아까하고. 그러지 않나? 예. 근데 또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니은은 짝수 번째 개수를 다 더한 거고 짝수 번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실제 홀수 번째 개수죠. 예. 그 다음에 우변은 홀수 번째 번호를 가지고 있는 개수를 다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그러면 저기다가 0 넣고 마이 넣어가지고 더하고 뺀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식을 다 쓰려고 하는데 아마 그걸 꼬시는 문제 아닐까? 근데 니은은 그 여기 있는 이 항들을 좌변을 이항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식 자체가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2 넣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2의 1000제곱 더하기 7이겠죠. 얘가 양수니까 당연히 얘가 참일 거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옮길 생각을 안 하면 두 식을 다 구한 다음에 계산해보고 오 맞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약간 당한 느낌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당한 느낌이고 그렇게 풀었다고 하면 물론 디귿에서 물어봅니다. 그죠? 예, 얘를 구하긴 구해야 되죠. 근데 요 아래에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다 더하는 건 0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에다 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A0, A2, A4 얘는 위의 식과 저 위에다가 0을 대입한 식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2의 999제곱 더하기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옳죠.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본인이 그 식의 특징을 발견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몰라가지고 물어봐서 누가 야 이런 특징이 있잖아 이렇게 설명해주면 바로 그 다음부터 바로 잘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시험에서 본인이 스스로 본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또 이런 문제들 무한정 우리가 풀어볼 수 없거든. 기회가 별로 없어. 이런 문제들이 흔하냐?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 자기 힘으로 특징을 발견하는 경험을 누적시켜야 되는 거죠. 알려준다고 해도 잠깐만요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나 좀만 어려우면 에이씨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식의 특징을 못 본다 이런 얘기고,
덥지? 잘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야, 왜 아무도 나한테 동의해주지 않지? 나한테 반기를 들기는 다들? 조금 더운 것 같아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알았어요. 당시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들을 골라라. xfx를 x-2로 나는 목하고 x 플러스 2 나는 목하고 같냐? 이게 몫은 웬만하면 다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나 검산식 안 써봐도 얘랑 얘의 특징을 발견해봐. 어떤 특징이 있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쳐 대입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qx도 qx 더하기 2가 됐겠지. 근데 왜 qx랑 qx 더하기 2가 같은데? 맞잖아. 몫이 상수가 아닌 이상 갖기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xfx는 x-2 qx 더하기 r이다. 자, 두 번째는 x 더하기 fx 더하기 2는 x q x 더하기 2 더하기 r이다. 자, 봐라. 이 몫이 같으려면 qx가 상수인 경우만 같지 않냐. 그래서 이 보기는 지금 기역에 있는데 이 보기의 위치를 디귿으로 옮기면 나눈 목과 같다가 아니라 나눈 목과 같지 않다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보기의 위치가 디귿으로 옮겨지고 여기가 같지 않다로 바뀌어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qx가 상수인 경우에 같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난 qx가 난 qx 더하기야 안 같지 당연히 또 이러면 또 바로 틀리는 거죠. 제가 미리 예측해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qx가 상수인 경우에는 같습니다. qx가 상수인 경우 같다는 말은 보통 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을 바꿔주면 이 보기는 어려운 보기로 바뀌면서 디귿 정도로 위치가 이동해야 타당하다 이 말이죠. 그럼 파워 동그라미 치고 이제 집에서 채점하면서 으악 하는 애들이 생기겠지. 이해되죠? 예. xfx를 x-2로 나는 나머지와 같다. 위에 검산식을 써놨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이겠죠.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상수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이해됐죠? 나머지 같은 거 보이잖아요. 보이잖아. 왜냐면 새로 썼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기에다가 x 왜냐면 이게 항등식이거든 얘가. 검산식은 무조건 항등식이야. 그러면 x 대신 x 더하기 1을 대입한 거잖아. r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r은 진짜 이 r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하죠? 제가 처음에 왜 R1, R2 안 썼지? 이런 의미를 가진 친구들은 나눗셈을 새로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왼쪽에 있는 식의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한 것 뿐이죠. 이해했죠? 네. 디귿 fx와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다. 한번 써볼까요? 얼른 그런 생각 안 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 왜냐면 재수가 지금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일 거 아니야. ax 더하기 b라고 썼다고 해서 1차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차 이하죠. a가 0이면. 그러지 않아요? 네. 물론 나머지를 구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재수의 특성상 x에다가 2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아무튼 qx와 함께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넣은 값과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이 얘랑 똑같으니까 얘 지금 2를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2를 넣으나 x에 2를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a가 0이라는 소리죠. 안 구해봐도 알겠다고 내 말은. 그치? a가 0이란 말이니까 1차식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ax 더하기 b라고 무지성을 쓴 다음에 1차식이군. 물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여기다 x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같습니다. 왜 같다고? 얘 때문에. 얘가 같잖아. 2를 넣나 마이너스를 넣나 똑같으니까. 그죠? 그 말은 a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죠. 약간 갈등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시험 볼 때 한 문제 정도 푸는 건 괜찮은데 이런 문제들을 막 뭐 따로 모아서 출력해서 한 20문제 풀고 있으면 굉장히 좀 짜증나죠.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다 어떤 문제들이냐면 우리가 다항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수식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항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죠. 대수식이라는 말은 잘 익숙하진 않죠. 맞아요? 예. 대수식의 이 대자는 무슨 대자입니까? 클 대자입니까? 대신할 대자입니다. 이 숫자는 수학할 때 그 숫자죠. 그럼 누구를 대신하는 식이라는 얘기예요? 수를 대신하는 식이다 라는 얘기인데, 아니 다항식 따위가 뭔데 수를 대신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1234라는 이 수는 실제로 1, 2, 3, 4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1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입니다. 이걸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다가 x의 10을 대입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수가 다항식에다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심지어 더 범위가 넓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숫자만 완전히 대신한다고 하면 여기 사용하는 값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계속 막 자유롭게 써도 되거든. 음수 넣어도 되고 분수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다항식의 범위가 더 넓어요. 예, 근데 아무튼 실제 수도 다항식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항식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을 수에 사용해서 수에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제 이걸 십진법의 전개식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런 다항식을 보면 얘는 x진법의 전개식이군.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가 뭔데요? 나도 모르죠. 뭔지 모르고 싶어서 x라고 쓴 건데. 알겠죠? 예. 어머나.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굴 만나러 갔다 오는 거야? 되게 흥미로운 얘기예요. 알겠죠? 다항식이라는 건 수를 대신한 식이구나. 수에 관한 문제를 풀 때 마치 다항식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항식으로 해결할 거니까 누군가가 x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누가 x가 될 거냐라는 얘기죠. 2가 x가 되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되게 저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의 문제풀이의 방향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이 정하는 거죠. 얘는 31로 나눈 나머지와 3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 이 두 수의 특징은 2의 5제곱과 유관하다는 거죠. 2의 5제곱 마이너스 1과 2의 5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5제곱을 x로 잡아야 문제풀이가 쉽겠죠. 선생님, 전 다른 걸 x로 잡고 싶은데요. 하세요. 하는데 해도 답도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불편한 길을 가냔 말이야. 본인 고집 때문에. 나는 고집 같은 거 1도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설계한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생각을 맞추는 게 가장 쉬운 풀이인 거예요. 내 고집이 가장 쉬운 풀이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 때문에 나는 2의 5제곱을 x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식을
저 2의 5제곱 즉 x를 이용해서 써보면 x의 404제곱 5로 나눈 거니까 예.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숫자 2로 바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부만 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숫자인 상태로 놔둬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쌤이 씨 어떻게 바꿨는지 이해되시죠? 얘가 지금 4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의 4제곱 과감하게 앞으로 빼버린 거야. 개수로. 넌 그냥 개수가 되어라 이렇게.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x의 404제곱 더하기 24x의 403제곱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r1이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r2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R1은 나머지 정리해서 1만 대입하면 되니까 25입니다. R2는 나머지 정리해서 마이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3이잖아요. 이 마이너스 23은 그냥 23이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33으로 나누어 떨어지기에 23이 모자라다. 우리는 음의 나머지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양의 나머지로 바꿔주면 플러스 1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R2는 실제로 10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다 보면 음의 나머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임의로 다항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23이 부족하다는 얘기구나. 양의 나머지로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지를 수식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식을 fx라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fx는 x 더하기 1 곱하기 qx 마이너스 23 이렇게 계산이 된 상태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서 몫을 1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해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3이고 몫을 1 줄인 만큼 얘를 더해야 되니까 얘를 더하게 되잖아요. 맞잖아. 근데 x가 지금 얼마야? 32지? 그러니까 33을 더하게 되죠. 얘가 실제는 얼마냐면 33이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 qx 마이너스 1 더하기 10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뀐 상태에서 그냥 나머지만 임의로 마이너스 23을 10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몫이 1 줄어드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건 아니고 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몫을 1 줄이는 대신에 나머지를 플러스 10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얘를 나머지를 보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음의 나머지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등식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나머지 위치에 이상한 숫자를 쓸 수 있는데 우린 그걸 나머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머지는 제스보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제스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음의 나머지가 허용되지만 정수의 나눗셈에서는 음의 나머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실제로 물어본 것은 정수의 나눗셈이지 다항식의 나눗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의 나머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걸 다 왜 그래? 그건 왜 웃고 있는 거야? 뭐가 웃겼는데? 알았어요. 네. 목소리가 많이 왜 커지고 있냐면 지금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나는 그래도 너네도 이제 약간 준성인이잖아. 이제 고1이 될 거잖아. 3년 뒤면 성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한테 누구 학생? 정신 안 차리나?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그 학생의 그 뭐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너무 그 학생의 입장을 내가 곤란하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지 지칭하지 않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제가 목소리 좀 크게 어떻게든 깨워보려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항식의 나눗셈은 음의 나머지를 허용합니다. 근데 정수의 나눗셈이 음의 나머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를 마이너스 23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그냥 23이 부족하다는 얘기구나. 그럼 더하기 10, 나머지 10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원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나머지만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뭘 줄이는 거라고? 몫을 1 줄이고 나머지를 양의 나머지가 되게 식을 변형할 수 있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거의 준성인에 가깝게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준성인에 가깝게 잠도 좀 스스로 잘 깨시고 정 안 되면 씨 어둠이라도 좀 뽑아다가 옆에 컵 놔두고 씨 하나씩 물고 있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알았니? 얼음 정수기 있잖아요. 예? 얼음 많이 드시면 빨리 어른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상하니까 막 오도독 씹어 먹지 말고. 자 다음 다항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산식으로 써보면 이게 되겠잖아. 그냥 단순히 검산식으로 쓴 거잖아. 여기서 양변에 2를 넣어보니까 우변이 0이 되네. 그럼 좌변도 0이 돼야 되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야 항등식이라는 게 좌변의 인식과 우변의 인식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식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야 우변의 식이 x-2를 지금 공통인수로 갖고 있는데 얘가 x-1을 공통인수로 안 갖는 방법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거냐? 이거는 2를 넣어놓고 깨닫는 거야? 2를 넣어서 2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p 2n 플러스 1 더하기 q 2의 n제곱은 0이구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잖아. 당연히 이쪽에 공통인수인 x-가 있다라고 하면 좌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변의 식을 어떻게 쓰게 되는 게 타당하냐면 xn제곱과 x-1을 꼭 갖게 돼요.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르는데 그냥 x-알파라고 해. 선생님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q 아닙니까? 아니 맞는데 하지마 그런 짓 좀 하지마. 그냥 알파가 뭔지만 구하면 pq 둘 다 구하는 거잖아. 왜 이거를 뭐 굳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에서 pq라고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pq를 안 쓰면 구속수사 대상이 아니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똑같은 건 지워도 되겠네. 항등식이니까 너 저기 가라. 저 일단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상태에서 당연히 qx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x에 1을 넣어보고 싶죠. 그럼 2n제곱 2-알파 이게 2n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파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이 말은 실제로 얘가 x의 n제곱을 묶었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되기 때문에 이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지금 x-2, x-1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 식을 확정했으니까 pq를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pq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정체를 알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pq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pq가 다 얻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기다 2를 넣어서 0이 되니까 q는 어쩌고저쩌고 얼마고 막 이지라해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x-2가 나오네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오른쪽에 x-가 있으면 왼쪽도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안 있어? 같은 식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수업 시간이 50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난 느낌이에요. 야, 여기 왜 질문이 없지? 그랬군요. 지금 약간 쉬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네 그러면. 네.